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학원에 들어온 제가 처음 공부담을 했을 때 발표했던 목표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일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니? 최선을 다했니?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해야 무엇이든지 성공을 하게 된다. 암안심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부를 영산에서 나왔는데요. 세도만 때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없었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라. 저는 이 가르침을 타인의 그림을 볼 시간에 나의 그림을 먼저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무조건 멈추고 제 마음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멈추는 것에서 취사가 끝났습니다. 타인과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 오직 나의 마음 문제로 돌렸고, 타인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수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부정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인에 대한 시비가 올라올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싫어서 무관심으로 대치하며 살아갔습니다. 대학원에 살면서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구나, 잘못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사를 해서 은혜가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서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을 깊이 타고 들어가 보니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아 하는 암안심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제 모습이 이 열등감으로 가려진 저의 암안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경계를 만나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저의 욕구와 도덕적인 관념, 전무치 씨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의 장벽이 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부처님들 한 명 한 명 보면 장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는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불공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게 느껴집니다. 이 부러운 마음에서 그치면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면에서 타력을 줄이고 자력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 끝없는 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내면의 어두운 마음을 발견하게 된 큰 은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기,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두루 살필 줄 아는 분들은 직진만 하는 저에게 두루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는 시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며 마음을 나누는 도반들 덕분에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장입니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데 이 경계상하를 쓸 때마다 주로 역경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불편했던 마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적다 보니 하늘을 뚫은 신심이 났다가도 스스로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퇴굴심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
기존에 쓰던 일기와 더불어 감사일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감사한 일들만 찾아서 적다 보니 원망할 일이 생기거나 감사하지 않는 일에는 감사일기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정체되어 버린 저의 일기를 교무님께 보여드리니 사안에 대해서 써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이 사안과 둘이 아닌데 굳이 감사일기 옆에다가 사안의 어떤 부분인지 적어야 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문답 후에 감사일기를 적을 때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은혜인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목 한 조목 사안의 어떤 부분에 피은과 보은을 받았나 적어놓고 보니 법률과 천지은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 은혜일수록 알기가 어렵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쳐 공부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법률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의문들이 다시 정전을 펼치며 한 조목씩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안의 어떤 조목에 대해서 실천을 했구나. 절로 챙겨지는 부분과 챙기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 보였고 잘 챙겨지지 않는 부분을 생활에 적용시키려다 보니 몰라서 하지 못했던 감사와 알아도 구태여 표현하지 않았던 감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살아보니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는 곳이 없구나.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살리고 도와주는 진리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원망심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도 은혜의 소종례를 찾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을 주는 대상도 결국 나를 도와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이며 원망하는 마음도 다 제가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감사일기에서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꼭 감사일기에 넣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에 대한 목표치가 높기에 타인을 포용하고 품는 마음 또한 작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출가했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크는구나.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요즘 학교 생활과 마음이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명이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불안한 마음일까봐 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동기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곳이 저는 극락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을 때는 마음도 불편하고 공부를 해도 실제 현실에서 증득되는 것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쓸 때 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고 보람 있다는 것을 공사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선지님들께서 공심을 강요하셨는지 사심으로는 결코 공심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좌상산사님께서 예비 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 수준이라는 책에서 교화단은 3세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여러 부처님들의 따뜻함으로 업장이 녹아나고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저의 업장들을 보게 해주고 정당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 많은 제가 출가 전 추천교무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사회에서도 힘들었는데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물음에 교무님께서는 그 욕심을 키워서 세상을 위해 써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서 때때로 교무님들과 동기 및 선배님들이 버거워하시지만 지금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찌 다행 이 주세 회상을 만나 대도정법을 알아가고 스승님들의 뒤를 따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전무 출신의 정신을 늘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스승님들과 대학원 교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 많은 제가 앞으로도 욕심 부려서 복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나오신 교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현재 2단 단장을 맡고 있는 경산 박원경입니다. 본명은 박명기고요. 11단 윤타원 허성원이 제 집사람입니다. 원기 53년 196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원남교당 학생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당시 학생회 담당 부교무님인 초타원 백상훈 교무님이 본인이 꼭 입교 연원이 되셔야 한다 하여 그 의견을 존중하여 그분 연원으로 입교하여 법명을 둥굴원 서울경으로 받아 법명값 하느라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1년 9개월, 도쿄에 6년, 런던에 2년 3개월, 도합 10년 해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초타원님은 제가 뉴욕에서 공부하던 1988년에서 1990년에 성타원 송영봉 법사님과 함께 플러싱에 있는 뉴욕 교당에 계셔서 행복한 시간을 또 한 번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학생회에 활동했던 도반 중에 현재 원남 교당에는 순타원 김순경님과 유산 김효신님이 아직도 여기 계십니다. 법헌은 거울경으로 매일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반성 대조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 법법값은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요즘 저는 마음 공부, 특히 사막 공부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막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리도를 보면 우측에 진공묘유의 수행문이 있고 그 아래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사막이 있고 신분의성, 불신, 탐욕, 나우의 8조와 동정간 분리선인 무시선, 무처선이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9장에서 대종사님은 사막 공부의 표준을 확실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를 표준 삼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곧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곧 이것이 연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이 취사 공부라 하셨습니다. 수행품 18장에서 대종사님이 경계하였듯이 부당한 원으로 일심 공부를 표준 없이 하다 보면 착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도방화를 강조하죠. 저는 오래 앉아서 좌선을 하지는 못하고 대신 걷는 동안에 행선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등 운동을 하며 속으로 이론상 서원문과 각종 주문 염송으로 일심 공부를 많이 합니다. 때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에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각종 염송을 하다 보면 지루함도 없어지고 일심도 됩니다. 어려운 경계를 대하면 수행품 34장을 떠올립니다.
대종사 이춘풍으로 더불어 청년함 뒷산 험한 제를 넘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험한 길을 당하니 일심 공부가 저절로 되는도다. 그러므로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 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아르마리를 얻는 사리연구는 현대에 들어 지식의 범위가 날로 다양하고 심오해져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최초 보고에서 대종사님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서 강조하신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가 매우 힘들어져 자칫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지도인은커녕 편협한 관념에 사로잡힌 시대에 뒤떨어진 옹졸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확장된 마음이란 뜻의 Extended Mind라는 미국 과학 저널리스트의 책을 읽고 많이 공감하여 이를 실제 공부에 응용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뇌 안에서 생각하는데 만족하는 한 뇌의 한계에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연마해 두뇌 밖으로 생각을 확장하면 타고난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 운동, 제스처를 통해 생각하기, 또 주변 환경인 자연 공간, 만들어진 공간, 아이디어 공간을 통해 생각하기,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인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동료나 그룹과 함께 생각하기 등입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잠에 들기 위해 가장 큰 요경인 TV는 9시 이후에는 보지 않고 저녁 신고 드리고 나서 10시 반쯤 잠자리 드는데 그 들기 전에 꼭 원불교 관련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전부 두꺼운 책들만 제가 사다 놨는데 2권으로 된 향타원 박은국 종사 문집과 지금 현재 2권 한 중간쯤 읽고 있어요. 그리고 6권으로 된 박용덕 교무의 소태산 박중빈 불법 연구회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4권인가를 읽고 있는데 한창 총부에 그래서 자란 어린이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꿈속에서 잡스러운 생각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교전과 원불교 관련 책을 읽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침 원불교 신문에 월산 김일성 교무님 설교지 11권 한 세트가 광고가 나왔기에 한두 권은 집에 있긴 하지만 주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설교 나와 있는 부분은 한 편, 두 편, 세 편을 읽었습니다. 아주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추사 공부입니다. 수행품 17장에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다 약을 태워버린 그 유명한 일화에서 대종사님의 명쾌한 결론이 제가 따르고자 하는 표본입니다. 10가지 일을 살피나 20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통할 때 요긴한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특히 여러 악기 연습이나 서예 공부, 또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 분야 독서 이런 데 관심이 있어 뭐 하나 잘하는 것 없이 늘 이렇게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거드리고 나서 그날 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급적 이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당이라든가 교단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최근에는 월초기도, 저녁정진 등 비대면 행사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은 대개 다 드렸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는데 문제는 도처에 몸들이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서 의료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타깝습니다. 하루를 맞이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정전 무시선법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나홍선사의 시를 읽고 오늘의 수행담을 마치겠습니다.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번뇌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오늘도 56년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원남교당에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이 교당의 모습은 2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이 훌륭한 3번째 교당에서 여러 법원님들과 함께 마음 공부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자, 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솔직한 제 훈련 감상담을 들려드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훈련의 감상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연이랑 인과에 대해서 좀 훈련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과 학업을 함께 하면서 이번 훈련 안에서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표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훈련을 참여했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발 아래에 있는 돌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제 미래 운명선이 바뀌고 꽃을 꺾으면 어머니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몽골에서는 지금까지 이 풀 한 포기, 돌 한 알맹이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아마 넓은 자연에서 활동하는 유목민이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저는 인과, 인연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이걸 바라보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훈련을 참여하는 저, 무엇이 과락교당에 다니는 저를 몽골에 이끌었을까요? 회사 생활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 경계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표류하는 제 마음과 생각에는 때로는 꽤 고단하고 때로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 하반기에는 10년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을 만나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학교 원불교 동아리 선배의 대답이 그래서 나는 교당을 계속 나가.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단순히 제 커리어, 제 성과를 목표로 삼기에는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생활 속에서 생기는 여러 경계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제 표준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떠난 몽골 훈련에서 가장 처음 마주한 것은 이런 광활한 자연이었습니다. 구름 끝이 지평선 끝이었고 초록 파도가 산 골짜기와 산 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역에서 정말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도시의 생활과 달리 4칸이 막힌 화장실은 거의 없고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자연을 앞둔 화장실이 다수였으며 4시간에서부터 6시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고단했지만 자연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회사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가벼워지더라고요. 매일 밤 지은 교무님과 좌선을 하고 느낀 점을 공유했는데요. 그 안에서 교무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민이 바뀐 게 아닌데 왜 무게가 가벼워질까? 고민이 바뀐 게 아닌데 무엇이 대체 바뀐 걸까? 그 질문과 함께 저도 교무님께 그러게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몽골인이 죽기 전에 꼭 방문하고 싶은 사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주지스님의 옷깃. 구름을 읽으며 내일의 날씨를 예상하고 산을 차로 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자연도로를 찾는 몽골인의 모습. 하루하루 떠오르는 태양과 달과 별. 한시도 빠짐없이 보이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어 편안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응원해 주신 교도님들과 가락교당 주임교무님이 떠올랐습니다. 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온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표준으로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락교당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이 큰 감사함을 뭔가 그렇게 딱 하나로 국한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감사함이었습니다. 너른 세상에 영원톡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겠지만 이 표준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당찬 포부이기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하루하루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지은 교무님 말씀대로 회사 생활에서 하는 고민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천지를 바라보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제 다짐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굳은 다짐과 함께 편안해진 제게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큰 교무님과 일반 교도님의 응원으로 지은 교무님과 만난 대자연에서 천지를 마주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력 인연과 은혜에서 그것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건 다시 이 자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과 인연 그리고 인에 대해 고민하고 좌선하고 그 안에서의 훈련 과정은 청년과 교무님 모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제 표준을 굳게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불심이 깊은 몽골에서 만난 넓은 자연의 힘은 실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을 믿어주시고 이 발편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